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월요일 나우경제브리핑 양희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해 1670대 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가 4일 연속 급락한 것에 비교하면 조정폭은 크지 않은 편인데요.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은행권 규제안에 대한 부담과 또 번 베능킹 FRB 의장의 인준 표결도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겹치면서 4일째 급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전일 대비 2.09%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2.67% 하락하고 S&P 500 지수도 2.21% 각각 하락을 했는데요. 주말을 보내고 열린 국내 증시도 이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때 1670대 후반까지 회복했던 지수 재차 1660대 중반까지 내려섰다가 현재는 1677점,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7.04포인트 하락한 1677.31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58포인트 상승하는 547.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886억 원가량 사들이며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9억 원, 766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32억 원, 기관은 146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56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입니다. 지난 주말 선물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 오늘은 현재 3,776계약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에 있고요. 합계 207억 원 7억 원 매물이 추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형주 하락하고 있고요. 소형주가 소폭 상승합니다. 소형주 0.23% 오르고 있고요. 대형주는 0.42% 밀립니다. 중형주는 0.63%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가 1.11% 상승하고 있고요. 운수창고가 1.08% 오릅니다. 섬유유복 0.29% 올라가고요. 기계도 0.22% 소폭 오릅니다. 제조업과 보험 모두 0.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리는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업이 1.75% 밀리고 있습니다. 은행업종도 1.05% 내려가고요. 비금속, 통신업 모두 0.8%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학도 0.7% 내려가고요. 철강금속 0.65% 조정받습니다. 의료정밀도 0.53%가량 내려가고 있고요. 서비스업, 의약품 모두 0.4%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와 현대차만 빼놓고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2.06%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는 0.68% 조정받고요. 한국전력 2.91%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1.37%, 현재 1.37%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주가가 장중 반등하며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인해서 반사이익이 가능할 것이란 증시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이 2.59%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이 금융당국의 규제 도입 우려에 미국의 은행업종 규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시중 은행들이 금호그룹 관련 부담으로 인해 지난해 4분기 부진한 실적을 보인 데다가 국내 규제 도입 가능성이 은행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42% 밀리고 있고요. LG전자도 1.37% 내려갑니다.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모두 0.3%가량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LG디스플레이 2.29% 하락하고 있고요. KT 0.72% 내려갑니다. 우리금융도 3.29%나 급락하고 있고요. LG가 소폭 오르네요. 0.31% 올라갑니다. SK에너지는 0.9%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두산중공업 수주 소식에 0.21%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1.4% 조정받고요. 오늘 신세계 유통조름 좋습니다. 1.57% 올라가고요. 삼성화재 1.87% 상승하고 있습니다. NHN도 0.54% 오르고 있는 가운데 KTNG 조정받습니다. 0.16% 밀리고 있습니다. 롯데쇼핑도 0.1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외환은행 0.39% 조정받습니다. 현대건설도 2.5%가량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 0.77% 하락하고요. 현대제철도 2.11%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 반면 삼성전기는 3.16%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0.23%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1.18% 조정받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3.4%가량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태움과 메가스터디가 소폭 상승합니다. 0.3%, 0.2% 오르고 있습니다. 동서도 0.15%가량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도 2.19%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디프 신소재 현재 보합권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적 부진 우려감에 주가가 반영되는 1분기가 매수 기회로 판단된다는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신소재, 소디프 신소재입니다. 지금 현재 0.12% 상승합니다. 포스데이터가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기대감에 재차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포스콘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지 않아 지난 14일부터 하루를 빼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황민들 1.54% 조정받고요. 태광도 0.98% 조정받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 1.78%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게임 업종 주가가 시장 수익률을 밑돌고 있지만 4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동구 SNC 0.8% 조정받고요. CJ 쇼핑 1.69% 내려갑니다. 실적 부진과 업종 리스크로 모멘텀이 악화됐다는 분석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네오세미테크 현재 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투어 1.16% 조정받습니다. 오늘 인터파크 5.38%로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평사는 2.4%가량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KDC 2% 상승하고 있고요. 현지소재 오늘 1% 오르고 있습니다. 멜파스 3.68%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강하게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76으로 70대 중반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 플러스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일단 시장은 단기 저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흐름 자체도 이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초 20포인트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됐던 코스피 지수 일단 낙폭을 한 자리 숫자까지 만회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2%대 그리고 현대차 쪽으로도 플러스 전환이 확인되는 등 전체적으로 기존의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회복에 선두에 서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와 더불어 반등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는 약 130억 원 정도 소폭 순매도하고 있지만 지난 주말 2만 계약 이상 매도했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현재 다시금 4천 계약 가까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저점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하락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만이 유독 2%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IT 기업들의 주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25일, 그러니까 오늘 밤 저녁이죠. 애플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일제히 이번 주에 예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27일, 이번 주 수요일 날 애플이 태블릿 PC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아이폰과 더불어 또 한 번 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내 IT 기업들의 주가에도 또 한 번의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기대감들이 사전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늘 밤 실적에 큰 폭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기대를 모아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번 베냉킹 의장의 인준 표결도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 어닝 시즌보다도 이런 규제들에 눈이 맞춰져 있는데요.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시는 게 아닌지요. 이런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존의 추세가 전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GDP가 발표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일제히 이제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인되듯이 경기 회복이 보다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도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결국 경제가 분명한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점이고요. 주식시장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표와 그리고 실적으로 반응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기에 가장 강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는 IT 기업들이 이러한 시세의 중심에 서 있고 이러한 기조들이 올 한 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IT 기업들이 전체 유가증권시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약 25%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IT 기업들의 강세는 곧바로 코스피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특히
특히 코스닥 시장 내 주요 벤처 및 그리고 관련 부품주들 쪽으로도 동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투자 심리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경기 회복에 기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조정 장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마트 그리드와 와이브로 또 항공산업 등 정보 수혜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유효해 보이는데요.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주시고요. 또 혹시 개별 종목 중에 이번 주에 꼭 사볼 만한 종목 있으면 3개만 관심 있게 지켜볼 것 알려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전약 후강 장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주 후반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이 미국의 실적 서프라이즈와 더불어 증시의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수는 다시금 1700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 관련해서는 이번 주 특히 27일날 발표될 애플의 태블릿 PC가 또 한 번의 관련 테마주들의 강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파트론과 그리고 인터파크, 예스24 등이 가장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업체인 ACT를 최근에 인수하면서 향후 음성 인식 기술을 확대 보급하는 데 있어서 앞장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파트론이 일단 태블릿 PC 관련주의 최선호주로 볼 수 있고요. 더불어 인터파크와 예스24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 그리고 관련 부품주 그리고 태블릿 PC 관련 테마주들에 집중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익률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 오전장 1.2%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0.27% 하락하고 있고요. 항생지수도 0.58% 따라 내려갑니다. 홍콩 H지수도 1.06% 밀리고 있는 가운데 대만지수도 0.05% 하락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지수만이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0.37% 오르고 있고요. 싱가포르 지수 0.28% 조정받습니다. 호주 지수도 0.68%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상하이 증시 시작은 1%가량 떨어진 채 장을 열었는데요. 현재는 조금 하락폭을 만회한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0.26%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3,100선에서 지금 둔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 3,100선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3,100을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010년도 GDP 성장률이 10%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JP모건의 예상 리서치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2%로 예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중에서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 8% 성장 이후 2010년도에도 GDP가 10%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국태군안증권에서는 향후 일주일 내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태군안증권 또한 올 상반기 GDP 성장률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GDP 성장률의 상승과 함께 중국의 금리 또한 인상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 지수 3,100선을 지지해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3,100선 내외의 혼조 장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주요 지표 실적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도 시장에 따른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예, 지금 중국에 대해서 부담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출구 전략에 언급이 나오면서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주 목요일 발표했었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9%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었고 PPI 또한 1.7% 상승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올해 1분기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감소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가한 것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는 완만한 상승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로 인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PPI를 보면 2009년도 12월 채광 쪽 가격이 17.6% 상승하면서 주된 상승 요인이 됐었는데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석탄 쪽 관련 업종들의 계속적인 가격의 증가가 시장에서 부담감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져 나갔을 경우 지금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전환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이 언제 될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2거래일 연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형은행 통제 강화에 따른 이 매출 감소 우려로 장 초반 주요 수출주들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본장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오늘도 급락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25일 이평선에 있는 1600선 내외의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시장에서 안도감이 나왔었지만 미 증시의 급락으로 인한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충격을 받는 모습인데요. 1.2% 하락한 1463.12포인트에 오전장 마감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 있었던 백화점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1% 감소하면서 지금 6조 5,842억 엔이라고 매출액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현재 백화점 매출액이 7조엔을 하락했던 것은 24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내수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 매출액 또한 4.3% 감소하는 모습 보이며 시장에서의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에라가 90엔선을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89엔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게 시장에서의 부담감으로 증가하는 만큼 악재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14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오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저축성 예금금리가 3%대 초반으로 주저앉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순수 저축성 예금의 평균 금리는 연 3.19%로 전년의 5.67%보다 2.48%포인트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5%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금리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도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0.4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모임인 G20 서울 정상회의가 오늘 11월 15일에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G20 정상회의를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곧바로 개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11월 15일 여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가 11월 14일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들 정상이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서 G20 서울 정상회의를 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모레 기존 행정중심 복합도시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정청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다른 지역에도 원형지를 제공해 역차별 시비가 없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혁신도시법과 기업도시법, 산업입지법,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세종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2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비롯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 순방인 인도와 스위스 방문을 위해 어제 출국했습니다. 인구 12억 명의 인도 시장을 개척하고 세계 지도자들이 총집결하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후 인도에 도착해 먼저 첸나이에 있는 현대차 현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첸나이 공장을 방문한 것은 인도와의 경제 교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 대통령은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30개 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특히 인도 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한국의 참여 또 정보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8.78포인트 하락하는 1675.57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0.39포인트 상승하는 547.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과 같은 급락세는 진정이 되겠지만은 반등 시도가 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 많습니다. 당분간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오장 투자 전략도 신중하고 꼼꼼하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